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변압기, 전선, 해저 케이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이와 관련된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엔트로픽이 스페이스 X와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엔트로픽 지금 어떤 회사냐?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AI 기업입니다. 그러한 엔트로픽이 스페이스 X의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 콜로서스 1의 스펙은요, 상백 메가와트급 전력에 엔비디아 GPU만 22만 개, 그리고 한 달 안에 바로 가동이 되는 그런 스펙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 CEO가 이런 말을 했는데, 올해 10배 성장을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80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요. 즉, 예상치 못한 수요 폭발로 인해 데이터 센터가 부족했고 그걸 위해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빌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면서 버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사수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고, 그러한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엔트로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혜 종목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엔트로픽 스페이스 X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표면적으로는요, 이 컴퓨팅 계약이지만 그 안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AI 전쟁의 승부처가 모델 성능에서 물리적 인프라 확보로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엔트로픽은 어제 하루에만 스페이스X 계약 외에 이러한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걸 공개했어요. 아마존과는 최대 5기가와트 규모 10년 약정 5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구글하고는 400억 달러 규모의 최대 5기가와트급 이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 300억 달러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에 500억 달러 계약까지 체결을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엔트로픽 혼자 확보하려는 전력만 해도 수십 기가와트다라는 거예요. 자, 1기가와트가 원전 한 기에서 나오는 전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 혼자 원전 수십 기가 필요한 전기를 확보하려는 거죠.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모델을 돌릴 전력,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GPU가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물리적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 AI 전쟁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원 중에 가장 먼저 막히는 건 다름 아닌 전력이에요. 그러면 왜 전력이 가장 먼저 막히는 건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를 주문하면요, 3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보해도 전기를 연결하는 데까지만 3에서 5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력 인프라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짓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기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지상의 전력망이 2028년 포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 불과 2년 뒤죠. 그래서 머스크가 어제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 계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100에서 200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전력을 지원하고 우주 공간에서는 1테라와트 규모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요. 그러니까 지상 전력망이 포화되면 우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은 이번 계약에 수기가와트 규모의 궤도 AI 컴퓨팅 개발 협력 조항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상 전력망이 2028년에 포화되고 AI 기업들이 우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건 지금 당장 이 지상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귀하고 희소한 자원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지금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AI 전쟁의 진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병목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엔트로픽이 어제 스페이스X 계약을 한 달 안에 가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300메가와트급 규모죠.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 일반적으로 300메가와트 전력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려면요, 인허가부터 건설, 설비 설치, 완공까지 최소 3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엔트로픽은 그걸 한 달 만에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건물을 통째로 빌린 겁니다. 새로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AI 기업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가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변압기를 주문하려면 30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해도요. 전기 연결 때까지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빌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엔트로픽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부가 같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동시에 전력을 확보하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력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짓고 설비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이 못 따라가면요.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상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가 예상치보다 250억 달러나 더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전력 관련 인프라 비용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수혜를 보는 건 이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들인 거죠. 그러면 이 전력 인프라 공급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서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빠르고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안 돼요. 미국은 현재 30년 공백으로 기술 인력이 사라졌고요. 독일은 납기가 너무 깁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엔트로픽, 아마존, 구글, MS 등등 이런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발주가 한국 기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 전력기기 4사 수주잔고 합계가 3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에서 6년치 일감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생산 라인 예약인만이라도 받아달라며 4년, 5년치 일감을 미리 잡아놓는 슬롯 예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변압기를 현재 개조해서 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 수요를 전부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혜가 초고압 변압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저압 배전반까지 공급 부족이 번지면서 수혜 기업군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미국의 빅테크와 1,700억 원대 배전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수록 스페이스 X 같은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질수록 그 전기를 연결하는 변압기와 배전반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가 한국 기업들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죠. 그러면 이 전력 인프라 수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제 해저 케이블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부족해지고요. 배전반도 부족해지면서 전력 인프라 전체가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기를 애초에 어디서 만드냐가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수년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해상 풍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면 육지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대규모 전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어떻게 가져오냐? 바로 해저 케이블이죠. 해상 풍력 단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 발주됩니다. 전남 서해안에서 수도권까지 440km 해저 케이블을 까는 총 사업비 11조 5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육상 송전탑 건설이 주민 반발로 계속 막히면서 해저 케이블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흐름이 보이시죠?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들이 전력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해상 풍력으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 전기를 육지로 가져오는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시작한 수혜가 배전반을 거쳐 해저 케이블까지 연결되는 구조죠. 그런데 해저 케이블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한 가닥을 최소 50km 이상 단일 길이로 제작해야 하고 바다 밑에 까는 포설 공정은 특수 선박과 수십 년의 노하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해저, HVDC 케이블을 공급과 시공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기업은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단 2곳뿐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할 수 있는 기업이 둘뿐인 시장. 그래서 AI 전쟁이 격화될수록 이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엔트로픽과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빌리면서까지 넘치는 수요를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엔트로픽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모든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넘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이 전력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지상 전력망은 2028년 포화됩니다.
변압기를 주문하면 30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AI 전쟁이 격화될수록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혜받을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발굴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그 종목들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목 4가지를 공개해 볼 텐데 먼저 오늘 영상의 대잔 추천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하방을 버티던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 증권사 리포트나 경제 뉴스에도 언급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오늘의 이 대장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다른 구독자분들처럼 제 영상 댓글에 구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이번에도 장 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 종목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직전에 나왔던 급등 이후 개미털기 구간 끝났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거래량과 그리고 본격적인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호의 기회가 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종목 매수에 접근을 해보시면 정말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참여하시니까 이 종목들로 계좌를 불려나가는 투자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종목 다음 후속 종목 첫 번째는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력 인프라 수혜가 변압기에서 해저 케이블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LS 마린솔루션은 그 해저 케이블의 수혜를 가장 앞자리에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요, 해저 케이블을 바다 밑에 깔아주는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바다 밑에 깔아줄 장비와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LS 마린솔루션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해저 케이블 시공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이는 포설선이라는 특수 선박이 있어야 됩니다. 케이블을 배에 싣고 바다에 나가 정해진 경로에 따라 깔아야 하는데 일반 선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LS 마린솔루션은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 세계 탑5 수준 규모의 초대형 HVDC 전용 포설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HVDC 해저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고사양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영상에서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들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해상풍력 단지를 육지와 연결하는 게 해저 케이블이고 그 케이블을 까는데 포설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AI 전쟁이 격화될수록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요. 해저 케이블의 수요도 역시 증가하게 되면서 LS 마린솔루션의 포설선이 더 바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모회사는 LS 전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발주가 나오면 LS 전선이 케이블을 공급하고 LS 마린솔루션이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 회사가 수주하면 시공 물량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연동 구조죠. 해저 케이블의 이 시장은요,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습니다. 포설선을 하나만 건조하는데도 수천억이 들고요. 수십 년의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HVDC 케이블과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 사실상 LS 전선과 LS 마린솔루션이고 이 수요가 폭발하는데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엔트로픽이 스페이스 X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빌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300메가와트급 전력을 한 달 안에 확보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이렇게 전송하려면 기존의 교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송 과정에서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 HVDC 초고압 진유 송전입니다. 세명전기는 바로 이 HVDC 장비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대규모 송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HVDC 변압기, 차단기, 송전용 장비를 설계부터 제작, 납품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HVDC는 직류 발전과 해상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이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너무 정확한데요. AI 기업들이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은 전력을 원하고 해상풍력으로 대규모 전력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HVDC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명전기가 그 장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이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 먼 거리를 보내려면 HVDC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그리고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이 세명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G2파워입니다. 앞에 두 종목이 전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인프라 기업이라면 G2파워는 그 전기가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온 다음 서버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단계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G2파워가 만드는 핵심 제품이 뭐냐면 지능형 AI 배전반, ESS, PCS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전기를 잘 끌어와도 그 전기를 서버 하나하나에 안정적으로 나눠주는 배전 시스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는요,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ESS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2파워의 PCS 전력 변환 장치가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ESS에 저장된 직류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게다가 오늘 영상에서 엔트로픽이 스페이스 X와 이 궤도 AI 컴퓨팅 협력 조항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AI 인프라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태양광 에너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전기로 바꾸는 PCS 기술이 G2파워가 가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우주든 지상이든 전력 변환 장치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바로 G2파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을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우리가 이 종목들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타점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소통방에서는요, 장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의 이슈나 재료 그리고 당일 단타 관심 종목 타점까지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 22일 오전 9시 6분에 제가 SFA 반도체 종목을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4.58%의 급등이 나와줬어요. SF 반도체 같은 경우 22일 시장에서 1910원에 21%의 급등이 나와줬고 그 중에서 우리는 15%에 가까운 급등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종목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지난 일부터 영상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해봤고 관련 모멘텀과 차트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우리가 공부를 마쳤고 그 공부를 마친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 타점을 어디서 잡아볼 수 있다?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일뿐만이 아니죠. 21일에는 오전 9시 8분에 TC 머티리얼즈 종목 17.35%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20일에는 이노 인스트루먼트 종목, 19일에는 코스모 로보틱스 종목. 이렇게 시장이 어렵든 아니면 시장이 좋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공부를 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방은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아닌 좀 스윙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타 스윙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스윙 전략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한 이 종목들도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제가 대장 종목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종목보다 수익이 좀 더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고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장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나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대장 종목까지 꼭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